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결백을 호소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10여 분 동안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스스로 출석할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재차 선언했습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민간 시행사에게 백현동 관련 특혜를 몰아줘 3천억여 원의 분양이익을 제공하고 성남시에게는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올려주고 민간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지난달 말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해병대 사단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고됐는데 장관과 총장, 사령관까지 모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 순직 경위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달 28일과 30일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됐는데 이들 모두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 결론 부분에는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혐의 적용 사유도 적혀 있습니다.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주요 임무를 늦게 전파하고 구명이 등 안전대책 강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단장은 안전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예하부대에 주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반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해병대 사령관 서명의 보고서, 해군 참모총장 서명의 보고서, 국방부 장관 서명의 보고서가 실제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서명을 받았지만 경찰 이첩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일었고 항명에 대한 수사 여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습니다. 한편 조사보고서의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 전 수사단장의 통화 녹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뤄졌고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함께 들었다고 박 전 단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했다며 해병대 사령부가 소집했다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원회는 박 전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선정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2019년 9월 기본 설계 입찰 전 부당하게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바꾼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20년 입찰 결과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수업 중 학생이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원이 이를 압수하고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고시 내용 김성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교권을 확립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초중등학교의 경우 휴대전화를 수업 중에 교육 목적과 별개로 사용하면 교원이 학생에 주의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원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교원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에 위해를 끼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학생 제지 직후 교원은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상담 요청으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교원이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교원이 판단했을 때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치원 관련 고시엔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해 출석 정지와 퇴학 등을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 작업을 서둘러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7, 8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영남 해안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선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5도 등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대구 3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해안 지역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